자, 확률과 통계 진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순열 조합이에요. 이 순열 조합 부분은 수학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니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내리겠습니다. 일단 합법칙이 나오고요. 합법칙은 두 사건의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기본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동탄에서 대전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 A가지, 그리고 전철을 타는 경우 B가지 이렇게 했어요. 전철, 버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근데 상체를 잘라가지고 상체는 버스를 타고 하체는 전철을 탈 수가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위로 선택해서 가면 세 가지, 아래로 선택해서 가는 경우 이제 두 가지 이렇게 돼서 3 플러스 2가 5가 돼요. 그래서 두 사건의 AB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때 합법칙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선택해서 대전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사건이 종료하죠. 그래서 엔터 표시를 했어요. 사건이 종료하는 거 세 가지, 그리고 B로 가서 두 가지 사건이 종료했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5가지가 돼요. 이 3 곱하기 2가 아니에요. 3 곱하기 2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건이 종료하면 그 뒤로는 다 더하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상체를 잘라서 버스를 타고 하체로 전철을 탈 수가 없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리고 셋 중에 하나 또 선택을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세 가지, 두 가지 더해서 5가지가 된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고법칙 설명할게요. 고법칙은 하나의 큰 사건 내에 작은 두 사건의 AB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예요. 또는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탄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을 가요. 동탄에서 대전을 가는 경우 A 사건, 대전에서 부산을 경우 B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동탄에서 부산까지 가야지 사건이 종료하죠. 그래서 동탄에서 대전에 가는 게 세 가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게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부산까지 가야지 최종 사건이 종료하기 때문에 3 곱하기 2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의 큰 사건 내에 하나의 큰 사건이 여기에요. 부산까지 가는 사건, 작은 두 사건 A, B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 이럴 땐 곱법칙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곱법칙을 씁니다. 됐죠? 그래서 곱하고 사건이 종료하면 그 값이 6가지가 되는 것이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요, 순열 잠깐 설명할게요. 순열은요, 서로 다른 ABC에서, 순열은 NPR이라고 그러죠. 서로 다른 ABC에서 두 개를 선택하고 나열하는 경우가 이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열하니까 AB, BA, BC, CB, CA, AC 해서 노가다띄어서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게 5가지 중에 3개를 선택한다 그러면요, 이 노가다를 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공식이 3P이죠. 3P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3에서부터 시작하고 나열을요, 2까지 나열하는 거죠. 두 개를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2가 2라서 2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4P3이라고 하면요, 4P3이면 4, 3, 2가 되는 거예요. 3개까지 나열, 2개까지 나열,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순열의 수 있고 공식도 나옵니다. 공식 설명을 드릴게요. 순열에는 공식이 2개 정도 있다고 했어요. 2개 정도. 하나는 얘랑 하나는 얘예요. 이 두 번째 공식은 증명할 때만 쓰고, 첫 번째 공식 위주로 쓰고요. 요 개수는 R개라 그랬죠. 요 R이 이 나열하는 개수를 얘기해요. 5개가 있고 3개가 있으면 3P, 예를 들어서 5P3이라고 하면 5서부터 시작해서 3개를 하나씩 빼면서 나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N이랑 R이랑 같으면요, NPN이거든요. 이거는 N, N-1, N-1에서 이 모두가 N개고요. 그거를 N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N팩토리얼. 아시겠죠? 그리고 2번은 증명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 잠깐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경우는 한 가지고, 0팩은 1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분할 분배가 있는데요. 밑에 분할 분배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화면 다 내리겠습니다. 예. 조합입니다. 조합은요, 예, 서로 다른 ABC에서 두 개를 선택만 하는 거예요. 선택한다는 거는 투명 바구니에 담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한다. 그럼 A, B, B, C, C에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해당이 돼요. 그거를 3C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A, B, C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가 퍼미테이션이라고 그랬죠. 선택과 나열이 퍼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P2가 되고요. 이거는 3C2가 돼요. 근데 3C2에서 이거를 순서를 바꿔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2팩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같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은 자기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를 하면요. NCR이 되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을 하고 그 R개를 나열을 해요. 그게 NPR이죠. 예, 선택한 나열이라고 했잖아요. 선택 후 나열이에요. 어떻게 보서는. 그래서 R팩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NCR은 R팩의 NPR이 돼요. 그래서 예, 컨비네이션이 자기 공식이 없기 때문에 퍼미테이션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퍼미테이션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위에 2번이라 쓴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증명할 때 이걸 또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NC0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경우는 한 가지고요. NCN은 다 선택하는 경우도 한 가지고 NC1은 서로 다른 N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예를 들어 5개에서 하나 선택하는 5가지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NCR은 NCN-R인데요.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면 이쪽이죠. 세 가지죠. 근데 서로 다른 ABC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것도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왼쪽이랑 오른쪽의 경우의 수가 같아요. 그래서 3C1은 3C, 3-2랑 같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랑 서로 다른 세 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같아요. 그래서 3C가 3C1이랑 똑같대요. 그런 공식을 설명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파스칼의 삼각형 정리인데요. 이번에는 수학 하에서도 나오지만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 확률 쪽에서는 이 파스칼의 삼각형 정리는 이항 정리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n-1cr 플러스 n-1cr-1이 있으면요. 이 앞에 거는 같아야 되고요. 뒤에 거는 일체가 나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한 거는 앞에 거는 플러스 1을 해서 n이 되고요. 뒤에 거는 둘 중에 큰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런 식으로 외우면 기억이 오래 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을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최근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 기억이 나셔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영상을 한 번 더 들으시든지 아니면 수학 하 부분을 한번 보고 오세요. 됐죠? 그리고 이제 분할 분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급조해서 다시 필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분할 분배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대충 기억나는데 분할 분배는 거의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게요. 자, 퀘스천이 뭐냐면 A, B, C, D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씩 분할을 하자. 두 개씩 덩어리를 만들자 하는 게 분할이고요. 그 덩어리 만든 걸 두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걸 분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 A, B, C, D 이렇게 두 개 분할을 하고요. A, C, B, D, A, D, B, C, B, C, A, D, B, D, A, C, C, D, A, B 이렇게 분할이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컨비네이션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투명 바구니에 담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노가다 띄어서 이제 여섯 개인가요? 6개를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같은 투명 바구니에 담겨져 있으니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CD랑 이쪽에 A, B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가 같아요. 바구니가 같은 이잖아요. 그리고 투명하죠. 그래서 안에서 들여다 보여서 이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겹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4C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2C 2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면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이게 겹친다는 거죠. 겹치는 이유 때문에
200분의 1을 해줘요. 그래서 두 개 겹치면 두 개 같잖아요. 200분의 1.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같아요. 그럼 3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줘요. 예, 겹치기 때문에 200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하면 6개인지 알았는데 2로 나눠주니 3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 나눠진 거를 2명에게 나눠줘요. 제가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손가락으로 설명 그때도 드렸죠? 이렇게 2개가 있어요. 2개를 짝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2개랑 서로 다른 2개를 짝 찍을 때는요, 하나를 고정을 하고요. 얘를 흔들어요. 그게 2팩이죠. 만약에 얘 흔들고 4가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짝 찍는 거는 요거 하나 이렇게 2가지가 있었죠. 요거 하나 2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를 고정을 하고 얘를 흔들어 가지고 2팩을 처리를 해서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이 부분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죠. 조금 위로 올려서 필기를 부탁드립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12페이지의 특강 1, 13페이지의 특강 2, 14페이지의 특강 3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15페이지의 특강 4도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저는 원순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원순열 설명하겠습니다. 원순열은요, 기존 순열이랑 다르게 원탁에 배열하는 거예요. 원형에 배열하는 걸 원순열이라고 하고요. 잠깐 화면 내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보이나요? 됐죠? 자, 요거를 잠깐 읽어볼게요. ABC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ABC를 일렬로 나열하면 직순열이죠. 그래서 이거는 4팩이 돼요. 근데 ABCD, BCDA, CDAB, DABC가 서로는 다른 배열이죠. 직순열일 때는요. 근데 원형에 이거를 배치를 하면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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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D. 그래서 모두 회전하면 모두 일치를 해요. 그래서 모두 같은 배열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겹친다는 거죠. 예, 겹치는 거를 조금 나누어져야 되지 않냐. 그런 게 원순열이에요. 그래서 원순열 공식을 설명하면 이게 이제 MPR이에요. MPR에 R팩이죠. R은 뭐냐면 배치하는 개수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데 원탁에 배치한다면 요 R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치하는 개수.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되냐면 4개잖아요. 4개. 4개를 서로 다른 4개에서 4개를 선택해서 원탁에 배열한대요. 그래서 4P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치하는 개수는 4죠.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겹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순열이고요. 원순열. 요 R은 배치하는 기수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공식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얘는 N이랑 R이랑 다를 때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든 거는 N이랑 R이랑 같은 걸로 했죠. 근데 N이랑 R이 다른 공식으로 해도 똑같이 답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교과서에서는 개념 원리에서는 N이랑 R이랑 같은 거, 그 경우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게 M팩이 뭐예요? MPN이죠. 그리고 R 맞죠? 그래서 공식이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R이 N이라고 그러면 MPN R이죠. R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MPN은 뭐야? M팩이잖아요. 그래서 N으로 나누면 N-1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식을 요거로 외우는데 저는 이걸로 원본인 이걸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PR의 R팩. R팩이 아니야. R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R팩은 뭐예요? R팩은 컨비네이션 비슷하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순열이랑 컨비네이션 공식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NPN의 R로 나눠준 거랑 똑같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잠깐 필기를 하시고 요것도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됐죠? 이 직순열이랑 원순열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순열은 4팩이고요. 원순열은 원탁에는 나열하는데 이 직순열 4팩에다가 배치하는 R로 나눠준다. 이거를 통째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거죠. N이랑 R이랑 같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외우시고 이것도 외우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단 5개에서 4개를 원탁에 나열한다고 했을 때 이 공식만 외우면 문제를 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외우고요. 추가로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외워져요. 왜냐하면 문제를 풀 때 이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외워져요. 자, 그리고
이 R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4는 배치하는 개수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공식을 외워주십시오. 됐죠? 18페이지에 가서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18페이지 12번입니다. 자, 세 개의 문자를 ABC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이건 직순열이네요. 그래서 그냥 순열이죠. 3팩이 되고요. 세 개의 문자를 원형위에 나열한대요. 3P 3에 3으로 나눠주는 거죠. 3팩이 되고요. 이건 2팩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으로 했고요. 첫 번째로 하면요. n-1팩이죠. 그래서 여기다 3 대입하면 2팩이 되는 거죠. 여기다 3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n에다가 이렇게 2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오면요.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이번에는 이제 원순열이 원탁에 배열하는 게 아니라 정사각형, 직사각형, 정삼각형에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이 남아있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요. 제가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분들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배우시면 되게 헷갈려 하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여러분들 어떻게, 요런 방법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원순열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모두 8개죠. 그래서 8-1팩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도서관 평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학생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얘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에 모서리가 있죠. 그리고 이 학생은 앞으로 봐면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두 자리가 다르죠. 맞죠? 근데 이 학생을 이쪽으로 볼게요. 이 학생은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죠. 그리고 이쪽도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나 이 자리나 같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자리는 달라요. 그래서 이 곱하기 2를 해줘요. 구분이 되는 자리 있잖아요. 구분이 되는 자리에 곱하기 2를 해주고요. 이 자리랑 이 자리랑 같죠. 그래서 이 자리 같아서 요거 두 개만 구분이 돼요. 자리가. 그래서 뭐 북향이냐 남향이냐 그건 따지지 마세요. 예. 구분이 되는 자리를 2를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순열로 생각하고 구분이 되는 자리 2 이렇게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경우에도 원순열로 취급하고 8-1팩 하시고 요 자리랑 요 자리랑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개는 구분이 되는 거 정사각형에서 알았죠? 자, 요 자리는요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고요. 요 자리는 이쪽에 바라보면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는데요. 이 학생은 조금 좌우가 넓은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고요. 이 학생은 좀 좁은 범위에서 공부하죠. 그래서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까칠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게 4가지예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이제 원순열로 생각해서 6-1팩이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곱하기 2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CF인데요. CF 참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나르고에서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원순열로 취급하면 6개랑 7, 8개니까 8-1팩이 되고요. 자, 구분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는 도서관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공부하는데 오른쪽에 뭐예요? 모서리가 있죠. 얘도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래서 얘랑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보세요. 길이가 2개인 거가 있는데 2개에서 3개로 가는 요 지점의 모서리고요. 여기는요. 길이가 2개인 지점의 모서리예요. 그래서 요 모서리랑 요 모서리가 달라요. 맞죠? 그래서 얘랑 구분이 되고 얘랑도 구분이 되고 얘랑 구분이 되고 그리고 얘는요. 얘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얘가 들여다볼 때 긴 변이 얘는 오른쪽에 있고요. 얘가 이쪽으로 들여다보면 긴 변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얘랑도 달라요. 그리고 얘랑도 다르고 왼쪽 오른쪽이 다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게 8이에요. 그래서 그냥 8팩이에요. 그래서 원순열이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요 길이가 짧고요. 여기 긴 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긴 길이라고 생각하면 얘 입장에서는 오른쪽 모서리가 긴 길이 쪽에 있는 모서리가 되고 얘 입장에서는요. 짧은 길이 쪽에 오른쪽에 모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구별이 되고 얘랑 구별이 되고 똑같이 마찬가지 구분이 돼요. 얘랑은 왜 구분이 되나요? 얘는 이렇게 바라다 봤는데 오른쪽에 긴 모서리가 있고요. 오른쪽에 긴 그 테이블이 있고요. 얘가 이쪽으로 바라보면요.
왼쪽에 낀 테이블 있죠. 그래서 얘랑 또 달라요. 그래서 구분이 되는 게 8이에요. 그래서 8을 곱하면 원순열이 아닌 것처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개념 익히기 18페이지 아까 12번 설명드렸는데요. 12, 13, 14, 15번 다 풀어보시고요. 15번에는 필기를 할 거라서 답을 이렇게 바짝 옆으로 붙여서 필기를 해 주십시오. 네. 자, 가겠습니다. 자, 19페이지 설명할게요. 19페이지 내용 되게 중요하고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자, 필수예지 19페이지 필수예지 01번 설명할게요. 여학생 3명이랑 남학생 5명의 원탁에 둘러앉는데요. 그래서 여학생끼리 이웃하다고 앉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학생끼리 이웃하다고 하면 여학생을 뭐요? 보자기를 씌워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만들죠. 그리고 남학생이 5명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놔서 어떻게 해요? 6-1팩이 되죠. 그리고 여학생끼리 바꾸는 공부에 3팩이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직순열일 때는 그냥 6팩인데요. 원탁의 배열이니까 6-1팩이 되는 거고 여학생이 바뀌는 3팩은 이 직순열 계산할 때랑 동일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내릴게요. 자, 내릴게요. 2번을 설명할게요. 자, 그림이 이제 한 화면에 안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 밑줄만 긋고 필기만 하고 밑으로 내려올게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남학생은 이웃해도 좋죠. 남학생은 이웃해도 좋다. 그래서 남학생 먼저 배치한다. 요거 잠깐 필기를 해 놓으세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잠깐 내릴게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남학생은 이웃해도 좋다는 거예요. 남학생은. 그래서 근데 남학생 먼저 배치한다는 거죠. 이게 원순열이 아닐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수학화에서. 그래서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면 얘를 먼저 배치를 해요. 남학생을. 원순열이 아니고 직순열로 풀어볼게요. 그게 뭐예요? 남학생이 5명이죠. 5팩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남학생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자리를 따졌죠.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그래서 6B3 해서 이 세 자리를 선택해서 여학생을 이렇게 배치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배웠던 겁니다. 자, 원순열이면 어떻게 바뀔까요?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가 이렇게 띠를 이렇게 두르는 거죠. 이렇게 둘러가지고 요 자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남학생을 먼저 배치하는 건 동일하고요. 남학생 이웃해도 좋으니까. 근데 남학생을 배치할 때 원순열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팩이 아니라 5-1팩이에요. 그래서 남학생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됐죠? 남학생이 여기가 점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의 특징이 뭐예요? 회전하면 같더라 그거잖아요. 원순열의 개념이. 근데 한번 배치가 들어가면 기준이 생겨요. 이 남학생이 다 서로 다른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여기 점 있다고 치면 이거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르잖아요. 왼쪽이랑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에 원순열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뭐였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걸 이렇게 둘러니까 요 자리가 두 개가 한 자리로 바뀌어요. 이게 붙이니까요. 원순열로. 그래서 6P3이 아니라 5P3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남학생 배치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만 있고요. 5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여학생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돼요.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배치가 들어가면 원순열이 깨진다. 이 뒤로는 직순열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이 지나갈 때마다 눈을 마주쳐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확인 체크 17번 설명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17번이에요. 자, 17번 볼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을 원탁에 나열한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를 구하라 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웃하는 경우는 안 할 거고요. 1번을 많이 틀려요. 마주보는 경우.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솔브 1이랑 솔브 2가 있는데 솔브 1이 되게 중요하고요. 솔브 2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를 놔두고요. 자녀를 먼저 배치할게요. 이게 자녀가 4명이죠.
그래서 4-100 됐죠. 배치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원순열이 깨진다고 그랬죠. 원순열이 깨져 기준이 설정되기 때문에요. 뭐 자녀의 점이 있는 학생이 이렇게 되면 여기 왼쪽이랑 여기 오른쪽이 구분이 되죠. 그전에는 구분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원순열 배치하고 원순열 배치한 후에 그 원순열이 깨져서 그 뒤로는 직순열이 돼요. 그 다음 이제 할아버지가 배치하는 경우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네 가지가 되고요. 할머니는 서로 마주 본다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맞은편에 할머니가 배치되니까 경우의 수가 1이에요. 우리 경우의 수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1인 경우예요. 아시겠죠? 되셨죠? 자, 그리고 요거를 좀 위로 더 올려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솔브 원입니다. 이번에는요, 할아버지를 먼저 배치해요. 노인 비하 반응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란이 적어서 할배라고 할게요. 그래서 원탁에 할배를 배치를 하면요. 자녀가 다 없어요. 할배를 배치하면 회전하니까 같죠. 그래서 여기에 배치나 여기에 배치나 여기 지금 없어요. 할머니랑 자녀 다 없어요. 그래서 딱 배치를 했는데 회전하니까 다 같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배치하는 거는 1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탁에다가 할아버지를 딱 배치하는데 여기 배치하나 여기 배치하나 여기 배치하나 회전하니까 모두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서 1이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 앞에 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1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왜 1이냐면 선택할 수가 없죠. 아까의 경우랑 똑같아요. 이제 할배는 여기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녀가 기준이 됐죠. 이미 구분이 됐죠. 그래서 네 가지 자리 중에서 하나를 앉는 거고요. 자녀 배치하지 않고 할배를 배치하는 경우, 할아버지를 배치하는 거 배치할 때 기준이 없다는 거죠. 회전하니까 같으니까요. 자녀랑 할머니가 아직 자리에 안 앉았어요. 할아버지만 앉았죠.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회전하니까 다 같아서 1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서 1이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배치가 된 후에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배치가 된 후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 원순열이 깨져요. 이제 할배를 배치하고 나서부터가 원순열이 깨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원순열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 자리죠. 그래서 4팩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1이 되는 경우랑 할머니가 1이 되는 경우가 구분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1인 경우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고요. 할머니가 1인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없어서 1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2번 설명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 모양의 10명을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원순열로 취급해서 10-100 하고요. 구분이 되는 게 두 가지죠. 그래서 곱하기 2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예제 03번 설명할게요. 필수예제 03번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 영역에 초록, 노랑, 빨강, 파랑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요? 가운데 칠하는 건 4가지, 그리고 요거는 칠할 때 회전하니까 같죠? 그래서 3-100 이렇게 구하는데요. 그래서 답을 8개를 구해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색 선택이랑 색칠하기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색 선택이랑 색칠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영역은 4 영역이죠. 그리고 색깔은 4개예요. 그래서 4x4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요 위에서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 해설지가 푸는 방식을 설명할게요. 자, 요거는 색깔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바로 칠한 거죠. 색깔 4개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칠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색깔 3개죠. 색깔 3개를 원순열에는 나열한 게 3-100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계산한 건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구분해서 칠하는 거죠. 색 선택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색칠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칠할 쪽을 선택해야 되니 사시 1이고요.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고요. 3개를 따로 이렇게 선택하자는 거죠. 사시 1, 3시 3이에요. 그래서 색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운데 칠할 색은 선택이 돼 있죠. 색칠하기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에서 칠할 거를 3개인데 원순열이니까 3-1팩 하는 거죠. 그래서 색 선택 따로, 색칠하기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이 선택하자마자 칠하고 선택하자마자 칠하는 방식은요. 어려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위에 이제 해설지에 나온 풀이는 4C1 곱하기 2라고요. 3C3 곱하기 3-1팩 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택을 다 한 다음에 그냥 색칠하기는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퀘스천 1이에요. 응용을 한번 했고요. 영역은 4가지인데요. 색은 7가지예요. 색은 7가지.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색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기 4영역에 칠할 7개 중에 4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요? 그 4개 중에서 가운데 칠할 거 선택을 하고 4C1, 그리고 테두리 칠할 거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칠할 걸 색칠하고 테두리를 색칠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7개 중에 하나 가운데 걸 선택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테두리를 선택하겠다. 그리고 얘를 여기 칠하고 얘를 색칠하겠다. 이렇게 해도 답은 동일해요. 아셨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서 계산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거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퀘스천 넘버 2입니다. 이번에는요.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고요. 색도 7개예요. 영역 7개, 색도 7개.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분할이죠. 그래서 분할을 밝혀 드린 겁니다. 자, 7개 중에 하나 가운데 칠할 거, 그리고 이쪽으로 칠할 거 하나, 둘, 셋, 3개, 3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하나, 3개, 3개 나눈 거 7C1, 6C3, 3C3이고요. 분할해서 뭐라 그랬어요? 같은 투명 바구니라서 겹친다 그랬죠.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필기한 걸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 3, 3은 겹쳐서 200분의 1을 해요. 그래서 분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7개 중에 하나 선택한 요거를 색칠하기를 했고요. 그리고 3개, 3개가 색칠하기를 하겠죠. 근데 이 3개, 3개를 안쪽으로 칠할지 바깥쪽을 칠할지 결정을 해요. 이게 A 패스, B 패스인데요. 그 결정하는 게 이 팩이죠. 2가지죠. 그래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이 2가지 중에 서로 다른 2개랑 영역 2개 있잖아. 안쪽인지 바깥인지 짝짓기 하는 거죠. 그게 이 팩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쪽을 칠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원순열이죠. 3-1팩이죠. 그래서 여기 색깔을 칠했어요. 이렇게 빨간색이 칠해졌다고 합시다. 이게 레드가 칠해졌다고 하면요. 그 다음 바깥쪽을 칠할 때는요. 원순열이 깨져요. 왜냐하면 레드의 왼쪽이랑 레드의 오른쪽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이 3-1팩이 아니라 3팩이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시고 요 2팩분의 1 조심하시고 요거 2팩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좀 당겨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잠깐 다시 설명드릴까요? 자, 영역이 7개고 색이 7개예요. 그래서 가운데 칠할 거, 여기 칠할 거, 여기 칠할 거 하나, 3개, 3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2팩분의 1은 투명 바구니라서 겹칠 수 있어서 나눠줘야 된다고 했죠. 7C1은 하나를 여기를 칠하고요. 이 2가지 덩어리 색깔을 안쪽으로 칠할지 바깥쪽으로 칠할지 그 결정을 해요. 그게 2팩이고요. 안쪽을 칠하는 거를 이 2가지를 여기 어디다 두 개를 짝짓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여기를 고정하고 얘를 흔들으려고 그랬죠. 2팩이죠. 자, 그 다음에 안쪽을 칠하면 원순열이죠. 3-1팩이에요. 그런데 이미 칠해져 있잖아요. 이게 레드라고 하면요. 레드의 왼쪽이랑 레드의 오른쪽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원순열이 깨져요. 그래서 3-1팩이 아니라 여기는 3팩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자, 18페이지 15번 문제 밑에 요거를 좀 필기를 할 건데요.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19페이지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 그 설명을 다시 또 해드릴게요. 여기서 개념 5.2만 방금 그림 보신 거를 이해를 못할 겁니다. 자, 17번 문제 다시 보면요. 1번이라고 그랬죠. 1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솔브1이랑 솔브2가 있는데 솔브2는 자녀를 먼저 배치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녀를 배치하는 원순열이니까 4-100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자녀가 4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4-100이고 그 다음에 자녀가 배치하니 원순열이 깨졌고요. 할아버지가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이 4자리 중에서 하나를 배치를 해야 되니까 4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마주보라고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여기 오면 할머니 여기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는 1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할아버지를 먼저 배치하는 거예요. 원탁에다가 할아버지를 배치하는 경우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네, 할아버지를 먼저 배치하는 거죠. 할배. 노인 비하 아닙니다. 자, 쓰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에다 배치를 하나, 여기 배치 하나, 여기 배치 하나, 여기 배치하는 거예요. 회전하니만 같죠. 회전하니까 같죠. 그래서 할아버지 배치하는 경우는 1이라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를 배치하면요. 할머니 이쪽에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할머니 배치하는 경우도 1이에요.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할아버지가 경우의 수가 회전하니까 같다는 게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말이랑 동일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전하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배치 하나, 여기 배치 하나, 여기 배치 하나 똑같다는 거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1이고 할머니는 할배 앞에 앉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1이 되는 거죠.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가 경우의 수가 1인 경우랑 할머니가 경우의 수 1인 경우는 구별을 하셔야 되고 할머니가 여기 배치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녀는요. 요 4자리 중에서 하나 배치해야 되는데 기준이 설정이 돼 있으니 그냥 4팩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기준이 돼 있죠. 그래서 원순열이 깨진다 그랬죠. 그래서 할배를 배치하자마자 원순열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하도 하는 거는 위에 설명했지만 하나로 묶어요. 그래서 5개의 덩어리죠. 그래서 5-100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바꾸는 건 200개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요 부분 필기 안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옆에 두고요. 18페이지 15번 밑에 요거를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공간에 있어요.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육면체 6개에다가 색깔을 6개를 색칠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위, 아래, 옆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색깔을 칠하는데요. 그게 경우의 수가 1이에요. 경우의 수 1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이게 회전하잖아요. 공간에서 이 직육면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색채라는 게 회전하니까 뭐예요? 공간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기준이 없어서 1가지예요. 혹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서 높아심에서 제가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RGB가 있어요. RGB. 레드, 그린, 블루예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질문하냐면 6개의 색깔 중에서 위에다 배치하지 않냐? 6시1이라서 6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6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자,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RGB가 있어요. RGB. 이 3가지 색깔이 있고 레드, 그린, 블루가 있어요. 그래서 3C2를 해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 R을 칠해요. 됐죠? R을 칠하는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 R을 칠하는 경우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R을 칠하는 경우 있죠? 이게 모두 뭐예요? 같죠? 이 3가지 경우 모두 같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3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다 배치를 하지만 여기에 배치 하나, 여기 배치 하나, 여기에 배치 하나 다 같아요. 회전하니까 같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눠줘야 되죠. 이 3가지가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원을 배열하는 거는 1가지지 3가지가 안 돼요. 아시겠죠? 이 3가지가 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1가지가 되는 거예요. 6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배치하니 6시1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회전하니까 다 같아서 여기 배치 하나, 여기 배치 하나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6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6시1은 6분의 1을 되기 때문에 결국은 1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을 때 배치를 할 때는 경우의 수가 1이에요. 설사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배치했다 하더라도 여기 배치 하나, 여기 배치 하나, 여기 배치 하나 동일하기 때문에 회전하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그래서 3분의 1을 해주는 거죠. 세 가지가 같아서 3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지만 3분의 1 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육면에다가 6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여기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전하니까 다 같아서 6분의 1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1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1이 색칠해서 줬어요. 레드든 글루든 블루든. 그리고 이 밑에는요, 이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5가지가 돼요. 아래는요. 그리고 옆에는요, 원순열이에요. 그래서 4-10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자, 이게 이제 평면이 아니라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윗면이랑 밑에 면이 다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다리꼴이라 해야 되나요? 이거 평면 아니에요, 공간이에요. 그래서 위에 칠하는 거는 6가지예요. 왜냐면요, 이 회전하니까 같지 않아요. 위에 좁은 영역이랑 요 좁은 영역 밑에 이렇게 넓은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넓은 영역, 입체라는 거예요. 입체. 그게 다르기 때문에 위에랑 아래랑 그 정삼각형의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위에 칠하는 거는 6가지고요. 회전하니까 같지 않아서 생긴 현상이에요. 아래 칠하는 건 5가지고 요 원순열의 옆에는요 4만 했을 100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위에가 이 부분이 직사각형이고 아래도 직사각형인데 길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요, 똑같이 위에 칠하는 건 6개고요. 아래 칠하는 건 5개고요. 원순열은 4개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원순열에서 이 여기랑 여기랑 구분이 된다는 거죠. 구분이 되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거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이랑 얼굴 마주치고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주십시오.